네, 채팅창 끄지 마시고 교육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슬라이드가 233장입니다. 좀 더 양이 많아졌는데요. 1세를 많은 양을 진행하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또 233장이고 또 선생님들 정리하실 일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은 충분히 설명하나 말은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생활 습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 및 일상생활의 다양한 경험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세의 기본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식사, 위생, 배변 역시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기본생활 영역에 있어서 놀이 및 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특히 활발해지고 2세가 되면 굉장히 활발해지고 호기심이 많아지죠.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2세 영아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이들이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합니다. 기본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강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을 목표로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2세 영아가 신체의 청결과 위생, 즐거운 식사, 배변 습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보고 음식을 즐겁게 먹으며 배변 습관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 일과가 즐거운 경험을 통한 건강하게 생활하기가 내용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른의 지시에 따라서 대피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경험을 해보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현안이가 역할 영역에 있는 소방관 옷을 꺼내 입습니다. 한쪽 팔을 끼고 다른 쪽 팔을 끼우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교사가 여기 있네 하며 이불 쪽에 소매부리를 잡아봅니다. 그러다가 뒤에 다가온 지수가 가운을 찾아서 입고 있는데 한쪽 팔을 끼우고 또 다른 쪽 팔을 끼우려는 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내가 해줄게 라며 도와줍니다. 이렇게 지수가 친구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작업 가운을 가지고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벨트 테이프로 이렇게 좀 맞춰보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죠. 양쪽을 딱 맞게 올려서 위치를 계속 조정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렇게 있듯이 아이들이 와 그러다가 이렇게 놀이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선생님이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시게 되는 아이 스스로가 이런 기본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혼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양말을 혼자 신어보는 현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시겠습니다. 교사가 발을 넣기 쉽게 양말목을 이렇게 오므려서 옆 친구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양말목을 오므리기를 서너 번 시도하다가 앞부분을 이제 집어주다가 이렇게 아이가 발에다 이렇게 양말을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 현수 참 잘했네. 발이 쏙 들어갔어요. 하고 교사가 칭찬해주고 뒤쪽을 이렇게 마저 당겨서 신어보게 합니다. 성공했어요. 하고 손바닥을 내밀자 현수 최고라면서 자꾸 아이가 성공의 경험을 느껴보게 해주는 것으로서 아이가 자꾸 계속해서 기본생활 습관 연습을 양말을 신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예입니다. 실내놀이 나가기 전에 시와는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서 신발을 신게 되었는데요. 오른쪽과 왼쪽 신발을 반대로 신은 이와 수아는 일어나려다가 멈칫하며 신발을 벗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수아야, 우리 신발이 다시 한번 신어볼까 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신발 2개가 이렇게 놓여있지? 하면서 그러더니 수아가 자기 신발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쳐다보고 신발을 벗게 돼요. 아, 신발 2개를 바로 놓으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돼 하면서 손가락 모양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지지해 주십니다. 수아는 신발의 위치를 바꿔 놓게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옷을 입어보는 시절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지수가 옷 입기에 관심을 보이고 할 때 친구가 또래끼리 옷 입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경험을 하실 때 미소로 지원해 주시고 또한 옷을 바로 입기 위해서 벨트 테이프의 위치를 여러 번 조정하여 붙이면서 눈과 손의 협응, 소근육 발달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이런 교구와 놀잇감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양말을 신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양말을 처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양말 목을 오므리고 당기도록 조작해 보는 활동을 같이 하셨고 발을 이렇게 양말을 넣기 위해서 양말 입구를 발을 맞추려는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은 손과 발의 협응을 배우게 되고 대소근육을 조절하는 시도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대소근육을 조절하는 시도를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성공했을 때 특히 양말 성공한 후에 최고 잘했어 하는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지를 보냄으로써 아이가 또다시 한번 신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갖는데 용기 내고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을 바르게 신어보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실내노트 동안 가장 많이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쳐다보고 선생님이 손을 모아주시고 하면서 바르게 신기를 시도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일가 중에 스스로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하는 자주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같은 양말 목이어도 이렇게 펼쳐주시거나 또한 쉽게 자기 양말을 찾을 수 있게 하거나 신발을 찾을 수 있도록 개별적인 공간을 잘 마련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조기술을 익히고 역할 이상이나 소품 등을 경험함으로써 특히 벨크로 테이프 여미는 역할 이상을 주셔서 아이가 기쁘게 자유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화가 옷 입기, 양말 신기, 신발 신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조 기술이죠.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영화의 성공에 대해서 잘했어 칭찬해 주시고 긍정적인 반응을 두고 또한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살펴보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아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유리미가 교구장에서 전도놀이를 꺼내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유리마 누가 종이를 꺼내놓았네. 근데 종이를 밟으면 미끄러워서 다칠 수가 있대. 선생님이 종이 정리해 주실게. 다치지 않도록 치워볼까 하면서 말씀하시자 유리미가 교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을 지켜본 후 책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율이가 책을 보던 책상을 갖다 놓다가 바닥에 있는 책을 밟게 되었어요. 우리 건율이 책 다 보고 책장을 넣었구나. 제자리에 잘 넣었네. 근데 건율아, 친구가 책을 바닥에 두고 갔어. 책을 바닥에 두면 어떡할까? 건이가 몸을 기우뚱하는 흉내를 내게 되었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갖다가 다시 넣게 되었어요. 옆에 있던 친구 또한 책을 가져와 책장에 넣게 됐는데 그래 우리 건우리 예린이가 책을 책장에 잘 정리해서 우리 교실이 참 안전하게 되었네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음 바닥을 살펴봐요의 세 번째 예입니다. 풍선치기 놀이하는데
준범이가 손잡이 북으로 줄을 달린 풍선을 가지고 풍선치기 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손잡이 북을 내려놓고 점프하다가 손으로 풍선을 잡게 됐는데 준범아 그 북을 집에 한번 데려다 주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북을 잡으러다가 도와드리게 됐지요. 우와, 준범이가 북조리 해주고 있네. 우리 준범이가 넘어지지 않고 신나게 놀이할 수 있어서 참 잘 됐네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써 유리미가 점터에 팔을 안고 이동하여서 선생님 미끄럽다고 위험하다고 말하자 종이를 밟지 않고 조심해서 옆으로 비켜설 수 있었고요. 또한 겨누리는 바닥에 있는 책을 의식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다가 위험하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책을 집어서 책장에 넣는 정리하는 행동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준범이는 손잡이 북으로 천장을 매달린 풍선을 막 치려다가 북을 내려놓고 몸의 균형을 잡은 후 점프하여 풍선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두 손을 뻗어 풍선을 잡아보기도 했지요. 위험하다는 교사의 말에 관심을 갖게 들은 후 북을 제자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영아들은 위험하다는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조심하여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는 감각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아가 안전하게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 내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놀잇감은 영아가 자유롭게 꺼내어 쓰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개방된 교구장, 바구니 등을 배치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놀잇감은 바닥에 많이 나와 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영아들이 밟고 미끄러지거나 걸러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영아가 위험 요소에 주의를 기울 수 있도록 대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요. 위험 요소를 발견되는 즉시 이를 제거해주고 영아가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서 아이가 책장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책을 다시 꽂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사는 위생과 청결, 급간식과 낮잠, 배변 등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경험을 통해서 즐겁고 쾌적한 일과를 보냄으로써 몸과 마음이 청결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체 운동 하겠습니다. 신체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적 자극을 경험하고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감각적 차이를 구분하고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움직이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인식하고 기본적인 명칭, 세부적인 신체 특징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세는 대소근을 조절하면서 신체의 움직임과 사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서 걷기, 같은 기본적인 운동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어가기, 옆구르기, 단순한 비이동 조작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각 능력을 활용하여서 신체 활동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인식하고 기본적인 신체 명적인 세분적인 것을 즐기고 기본적으로 기어가고 또한 움직여보는 단순한 비이동적인 경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세 신체활동 운영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각을 활용해서 신체활동을 즐기는 경험을 합니다. 대소근육을 조절하고 기본 운동과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는데 중점을 두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용은 영아가 자신의 감각과 활용하고 신체를 인식하여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소근육 활동을 조절하면서 실내에서 즐기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내용인데요. 영아가 산책하다가 바닥에 쌓여있는 나뭇잎을 보자 낙엽 주위로 모여듭니다. 손을 뻗어 나뭇잎을 만지거나 나뭇잎이 바스러지는 것을 보고 만지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와,
내 손 같다. 손보다 큰데? 나도 하면서 아이들이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찾아 뿌려보기도 합니다. 뿌리다가 와, 이 친구들이 또 같이 나오게 되고 같이 하게 되고 와, 소리가 나네 하면서 뛰어가면서 소리가 나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나뭇잎을 만져보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나뭇잎을 가자라고 말하면서 먹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바스락 그럴 때 선생님께서 야 그렇구나 바스락 소리가 나는 가자구나 하고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아이들은 가자놀이를 더 즐겁게 즐기게 되었지요. 영화가 낙엽을 만지고 밟고 뿌리고 손에 대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감각 능력을 활용하여 탐색하고 줍고 뿌리면서 실체 활동에서 또 즐기는 경험을 하며 또한 나뭇잎 가자라고 하면서 먹는 흉내를 내면서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실내에서 영화가 산책을 하면서 계절과 날씨를 느끼고 자유롭게 탐색하는 경험을 통해서 즐기기 위해서는 바깥놀이 시간이 충분히 준비되어야겠지요. 특히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손으로 뿌리고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또한 가자 바스락 가자네 하면서 확장시켜 주시면서 소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반응적 상호작용을 하셨습니다. 특히 실외에서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치워주시는 지원을 하셨지요. 종이공 던질래요? 라는 활동입니다. 영아들이 숫자지 종이를 보고 만지다가 숫자지 종이를 양손으로 들고 두 팔을 흔들고 뿌리고 놀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소리를 찢으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힘을 주어서 잡아당기고 새로운 종이를 집어 다시 찢고 이런 소리가 나네 하고 계속 얘기할 때 선생님께서 소리가 나네. 어떤 소리가 더 날까 하면서 자꾸 상호작용을 해주시게 되자 아이들은 계속 종이를 더 찢겠고 종이가 작아질 때까지 반복해서 찢었습니다. 이러다가 아이들이 찢어진 종이가 쌓이자 하늘 높이 숫자지를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노란비예요. 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하자 노란비예요. 막 치연이가 소리치자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알록달록 비가 내리네 하고 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주셨어요. 얘들아 우리 바닥에 있는 종이를 뭉쳐볼까 하고 선생님께서 종이를 뭉쳐서 아이들이 종이를 모아 뭉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뿌린 것이 혹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도 하고 아이들이 재미도 느껴보게 하기 위한 거죠. 유나라는 친구가 공 왕공이에요 라고 말하자 선생님께서 왕공이구나. 종이가 공이 되었네. 라고 관심을 보이자 유나가 공 던질래요? 하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 어디에 공을 넣어볼까? 하고 교사가 말하자 유나가 바구니를 가리키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바구니를 두자 유나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뭉쳐 바구니에 던지게 되었어요. 유나가 던진 공이 바구니에 들어가자 내가 넣었어 라고 좋아하게 되었죠. 그저 옆에 있던 주원이도 나도 던질래요 하면서 종이를 묻혀서 두 팔을 벌려 위로 던지게 되었어요. 주원이가 일어나자 뭉친 종이를 오른쪽 단리를 하자 또 오른쪽 단리를 넣어서 던지는 놀이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숫자지를 찢고 구기고 뿌리고 뭉쳐보는 실내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새로운 놀이감을 제안하게 되었고 영화가 숫자지를 찢고 놀이하다가 보육실 바닥에 종이가 많이 널려져 있을 때 선생님께서 종이를 뭉쳐보자는 새로운 놀이를 제안하시게 되어서 바구니에 던지며 놀이하는 놀이가 진행되게 되었지요. 영화가 숫자지에서 종이를 찢고 구기고 뿌리고 뭉치고 던지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넓은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셨습니다. 특히 영화가 숫자기를 찍고 뿌리면서 놀이하다가 바닥에 많이 깔려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뭉쳐보는 것으로 전환하셔서 바닥에 널린 종이가 미끄러지는 것을 예방하셨습니다. 영화가 숫자지를 종이로 찍고 뿌리고 뭉치고 하면서 대소근육을 조절하는 경험을 주셨고, 뿌리고 바닥에 떨어진 뭉치를 바구니에 던지거나 넣으면서 실내에서 신체 활동을 경험하게 하였고, 선생님 노란비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왕공이에요 하고 또 선생님도 비가 내리네 하고 상호작용을 해주셨고, 아 왕공이에요 하고 얘기할 때 아이들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더 즐거운 왕공이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숫자기 종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미술 영역과 신체 영역을 터서 확장된 넓은 공간을 제공하셨고, 숫자 종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색깔의 숫자기 종이를 충분히 제공하셨으며, 영화가 숫자기 종이를 뭉쳐서 넣을 수 있도록 바구니를 또 넣으셨지요. 다음의 이야기 사례입니다. 아래로 밀어 건너가요 라는 사례인데요. 재현이가 납작 막대를 가져 온통 유니바에 끼웠습니다. 재현이의 모습을 본 건이가 다가와 관심을 보이면서 짧은 막대를 가져와 재현이가 놀고 있던 온통 유니바에 구멍을 넣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재현이가 나도 할래 하면서 짧은 막대를 따라 넣었어요. 재현이가 납작 막대를 가져와 온통 유니바에 끼울 때 건이도 다가와서 나도 할래 하면서 이 관심이 확대되었을 때 재현이가 그 떨어지는 소리고 떨어지는 곳을 쳐다보다가 우연하게 굴러가는 짧은 막대를 따라서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몸을 대고 밑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 선생님께서 재현이가 유니바 아래로 기어서 나올 수 있구나 하고 말씀 하나를 해주심에 따라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재미있게 너도 하면서 아래로 기어 나오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선생님이 이렇게 유니바의 아래로 기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이 발현적인 상황에서 떨어진 걸 주스러 들어갔을 때 칭찬함으로써 선생님 아이들이 모두 다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에 따라서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험이 아래로 기어내오는 경험이 확장되어서 재미있게 또 진행되었고, 근데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떨어졌어, 어떻게 떨어졌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다시 끼워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높이를 또 조절하면서 또 위로 뛰어다니면서 유니바의 이상적인 놀이로 또 다시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통 유니바 막대에 유니바를 띄우면서 아이들은 끼우고 또 유니바를 만들고 또 뭐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연한 상황이었지만 아래로 기어가 보고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서 움직여 보고 이런 기어가기, 뛰어넘기 같은 기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선생님께서 유니바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유시의 넓은 공간을 제공하시고 온통과 유니바를 충분히 제공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보고 또 기어 나올 수 있는 것은 기회가 되었고, 이때 기어갈 수 있구나 하는 선생님의 칭찬에 다른 친구들이 기어가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가 유니바를 뛰어넘을 때 다치지 않도록 뛰어가거나 달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세심한 관찰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각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신체의 각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대소 근육을 조절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셔서 몸의 균형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2세의 의사소통 영역에 있어서는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서 일상의 기초적인 언어를 습득하고 부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상징과 문자를 읽고 쓰며 문어로 소통하는 방식을 경험합니다. 의사소통 영역은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하며 일상에서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경험에 관심을 갖고 책과 이야기를 즐기고 상상의 즐거움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기고 읽기와 책에 관심을 갖고 이런 읽기와 책에 관심을 통해서 상상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며 이러한 책과 읽기의 재미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듣기와 말하기에 있어서는 영화가 다른 사람의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며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자유롭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에 있어서는 영화가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갖고 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끼적이며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내용입니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는 영화가 다양한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기며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에 재미를 느끼는 내용입니다. 2세 영화의 놀이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들이 풀을 이용하여 만들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을 이용하여 만들기 하다가 풀이 자꾸 손에 묻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선생님한테 풀이 자꾸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풀 대신에 물냉방아 테이프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테이프를 자꾸 돌리는 것에 어려워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투명 테이프를 책상에 붙이는 것을 보며 손으로 쉽게 찢을 수 있는 투명 테이프, 종이 테이프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영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종이 테이프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바퀴 만들었어. 이건 공룡알이에요. 테이프로 만들었어요. 하이는 테이프로 붙일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봐요. 네모 만들었어요. 선생님 고래예요, 고래. 하면서 고래를 만들었다고 즐거워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거미줄 놀이를 즐겁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거미줄 놀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아들은 종이 테이프를 바닥에 붙이고 놀이하다가 이건 길이야. 일어나서 걸어봐. 이건 거미줄이야. 거미줄 걸을까? 치치폭폭 땡, 치치폭폭 땡 하면서 선생님이 치치폭폭 땡, 치치폭폭 땡 하면서 말씀해 주시자 아이들도 나도 걸을래. 치치폭폭, 치치폭폭. 선생님 저 안 탔어요. 나 안 탔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치폭폭 놀이가 확장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놀이입니다. 세 번째 거미줄 놀이가 진행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놀다가 아이들이 의자 바닥에 종이 테이프를 붙이던 영아들이 우연히 책상과 의자에다가도 종이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지나가 볼게. 내 차례야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넘어가기를 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께서 좀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상자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영아들이 집을 상상하며 놀고 거미줄 놀이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이야. 높아. 끊어질 것 같아. 밑으로 가야지 하면서 아이들께서 종이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 거미줄로 상상한 후 걷기를 시작하고 놀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표현된 다양한 형태를 친구들과 함께 상상하고 놀이로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걷고 넘어가고 등의 이동 운동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경험을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테이프를 바닥에 붙이면서 자신의 행위와 생각을 표현하며 놀이하며 상대방에게 말로 표현하고 즐기게 되는 경험을 제공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넓은 공간을 바닥에 붙이거나 책상에 붙이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특히 책상과 의자 등을 옮겨가면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셔서 이 공간을 제공해 주셨는데 특히 영화의 반응을 살피시면서
풀, 물레방아, 테이프, 종이 테이프 자료를 바꾸어 제시하여서 영화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고요. 안전을 고려하여서 상자를 제공하셨지요. 상자에 자유롭게 테이프를 붙이고 놀이할 수 있도록 연결하셨습니다. 영화가 자유롭게 테이프로 모양을 만들기를 인정하시고 도와주셨으며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놀이를 변형하여 놀이하는 것을 존중하셔서 아이가 고래도 만들고 거미줄도 만들고 테이프로 넘고 기어가게 할 등의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방차 좋아하는 놀이의 예입니다. 점심을 먹은 후 한 친구가 소방차 좋아하는 책을 옆방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읽어줄게 하면서 이건 대장차야, 이건 헬리콥터, 이거는 뭐 하면서 서로 세 명이 같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지호는 소방차 사진을 찾아 펼치고 연습장을 가져와서 지호 그리기 하게 되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지호야 소방차 그릴래? 하고 지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지호는 소방차 한번 연습장 한번 보면서 삐져기기를 반복했어요. 승현이와 현서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쩔쩔매고 있는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물이 윙윙 나가고 있어요 하면서 그리는 것을 즐겁게 그리게 되었고 또한 선생님한테 끼적이기를 설명하면서 이건 펌프차예요. 펌프차로 불 끄는 걸 도와줄 거예요. 이건 사이렌 하면서 얘기했어요. 이때 선생님께서 이건 하면서 이것에 아이가 줄줄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응을 하시다 보니까 이건 물탱크예요.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호수예요. 바퀴들도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물탱크가 각 차 있구나. 자세하게 그렸네. 그럼 맨 아래에 있는 이건 뭐야?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건 주차장이에요. 다른 소방차들도 출동해야 하거든요.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려주신 것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주차장, 바퀴, 물, 호수 이렇게 적어주셨다가 아이 끄적이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시고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즐겁게 끼적이기 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의사소통을 선생님과 계속해서 끼적이와 읽기와 쓰기를 같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듣고 말하고 소통하는 것을 다른 반에서 책을 가져와서 읽는 것을 주셨고 또한 나 못 그려요 할 때 경환이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느낌을 말했을 때 선생님이 또 도와서 그려주셔서 끼적이가 계속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소방차에 대해서 책에 나오는 그림과 상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읽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특히 소방차의 책을 가지고 특징에 대해서 상징하고 상상하며 의도적으로 끼적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소방차에 관심을 가지고 끼적이는 걸 좋아하고 할 때 충분히 선생님께서 격려에 끄덕거려 주시고 그러다 보니 현서도 소방차에 대해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옆에 있던 친구까지도 기회가 확장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옆에 방에서 가져온 그 책에 대해서 보는 것을 관심 갖는 것을 보시고 소방차 사진을 제공해 주시고 또한 바람을 주제로 일가를 구성하였으나 영화들이 소방차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되자 소방차 이야기를 일가에 포함시켜서 운영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영화의 요구에 반응하고 함께 끼적이기를 하고 영화의 끼적이를 도와서 영화가 끼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가 표현한 것을 그대로 글자로 옮겨 써주고 그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글자를 적어주셨습니다. 영화가 편안하게 끄적이를 할 수 있도록 끼적이기를 계속 격려하여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의사소통하는 경험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깨비 책에서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그 괴물이 생겼어요. 진짜 생겼어요. 그렇구나. 아, 도깨비 뿔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놀이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점토놀이 하던 친구도 와서 도깨비 뿔을 가져와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놀이가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아직 잘 도깨비 뿔을 가져오냈지만 못 쓸 때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머리띠 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도 같이 보면서 도깨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눈이 많네. 눈이 많아. 뿌리야 뾰족뾰족해 하다가 그때 이때 선생님께서 늑대다 하고 늑대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예준이가 늑대 소리를 내며 놀이를 시작했고 영아들은 교사 뒤로 숨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또 늑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어떤 친구가 뭐야 늑대다 하다가 늑대가 못 들어오게 열쇠로 잠그자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서 놀이가 확장이 되었어요. 이때 교사가 늑대를 피해서 숨거나 문을 잠그는 척하면서 같이 놀이를 즐기셨는데요. 이때 또 다른 친구가 와서 같이 뿔 나는 괴물도 하고 늑대도 되면서 우리가 상상 속의 이야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그림책을 볼 때 함께 보고 뿔이 달린 그림에서 괴물, 도깨비를 상상하여 몸으로 뿔을 표현하고 책 읽기를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이들이 도깨비 뿔도 써보고 또 이 도깨비로 변신도 해보고 또 도깨비를 쓴 그림 아이들이 또 이야기를 단서로 상상의 이야기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무서운 소리를 내자 교사는 늑대로 이야기를 만들었고 또 다른 예준이라는 친구는 늑대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영어 교사는 늑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상상의 이야기를 또 만들어서 즐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그림책과 편안하게 읽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서 특히나 영화가 이야기를 짓고 극놀이를 즐길 수 있는 소품 공간이 제공되어서 놀잇감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놀잇감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이 됨으로써 아이들이 점토놀이, 극놀이, 책 읽기가 다양한 공간 속에서 통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 극놀이를 질 수 있는 소품을 제공하셨고 특히나 자신의 경험, 책에서 본 이야기를 상상한 이야기를 말할 때 새로운 이야기로 지어낼 수 있도록 수용하시고 이야기에 경청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심으로써 영화가 자유롭게 원하는 책을 보고 상상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표정, 몸짓, 말 모든 것이 의사소통에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표정, 몸짓, 말을 통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격려하고 다양한 그림과 사물이 상징을 담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 인쇄물들, 그림책들을 충분히 제공하여 책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상상해보고 이야기 지어 말해볼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교사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회관계는 영아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되고 여러모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해보면서 고유성이 생기고 또한 독특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영아는 가족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래에게 규칙이 있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관심 속에서 함께 놀이하고 즐거워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2세의 사회관계의 영역은 영아가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알고 긍정적으로 느끼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2세 영아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각하기 위해서 나를 긍정적으로 알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관심 갖고 또래와 함께 놀이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하며 단에서의 규칙을, 약속을 지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제 영아 놀이를 위한 사회관계에서의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나야 나입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얼굴 스티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얼굴 스티커를 살펴보던 예진이가 자신 얼굴 스티커를 붙이고 분홍색 그 색연필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몸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다른 친구도 나도 그려줘 하니까 그래 내가 너 그려줄게 하면서 다른 친구의 얼굴을 붙이고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음날이 되었는데요. 손이 더러워진 채린이가 손 씻기를 거부하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채린이라는 친구에게 채린아 기분이 안 좋니? 하고 물어봤어요. 화가 난 채린이는 대답도 안 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그 예진이가 이거 화난 거야 하면서 자신의 생각하는 화난 표정을 그려서 채린이에게 주었어요. 또 성훈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교사에게 보여줬죠. 선생님께서 성훈아 이거 무슨 그림이야 하고 물었어요. 그자 성훈이가 친구랑 싸우는 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교사는 영아들에게 다양한 감정의 그림들을 주고 그 그림을 표현해 보게 합니다. 예진이는 감정 그림을 하나 골라서 고르면서 이거 깎아먹는 기분이야. 그러면서 표정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감정의 그림을 아이들이 골라보면서 이야기해보면서 다 다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영아는 자신의 얼굴 스티커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서 나를 인식하게 되었고요. 또한 자신의 그림과 다른 영화가 그려준 그림을 본 후 다른 영화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또래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놀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아들이 실제 스티커를 표현해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자료를 제공하셔서 다양한 감정 스티커를 경험해 보시는 자료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했고요. 특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이들에 대해서 행동을 특히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셔서 아이들이 다양한 감정이 있다. 나의 다양한 감정도 있고 친구도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일과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다른 영아들의 얼굴 스티커를 가지고 그려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스티커 저도 요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마다 스티커를 만들어주는 활동들이 감정이나 그림을 표현해 보는데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 격려하고 명명하면서 어떤 감정인지 아이들이 이야기해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 내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제공을 통해서 감정을 배우셨고요. 또래와 같이 하니까 재미있는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식을 먹은 후에 두 여자친구가
우리 같이 하자 이야기하면서 세면대에서 입을 닫고 세수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실로 돌아와서 로션을 같이 바르면서 로션을 이렇게 좋은 냄새나 레몬 냄새야 화장실 거울보고 발라야지 하면서 이렇게 냄새도 같이 맡아보고 놀이 행동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나 예쁘지? 응 예뻐 로션 발라서 예뻐 맞아 보들보들해 아마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뽀송뽀송해 미끌미끌해 하면서 감각을 나누고 이야기 나누면서 놀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함께 또래와 놀이를 즐기게 되었는데요. 용아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고 또 친구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게 됩니다. 친구와 자기가 예쁘다는 거 생각하고 또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서 친구의 감정과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선생님께서 영아들이 친구와 함께 놀이하고 이야기하고 외모 의사소통을 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특히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통합적인 경험의 기회를 주셔서 아이들이 로션의 냄새와 색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해보는 특성을 감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도록 지원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혼자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탐색해보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셔서 아이들 키높이에 맞게 스스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일상의 경험을 스스로 또래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자기평가 스스로 여기도록 하는 것을 선생님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스스로 표현해보고 아이들끼리도 나눠볼 수 있도록 친숙한 사람과 관심 갖고 애정을 표현해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고 기본적인 사회적인 규칙, 약속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다른 사람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셨습니다. 다음 예술 경험입니다. 예술 경험의 2세 예술 경험에서는 자연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 감각적 자극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식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점차 새로운 관심을 찾고 표현하기를 즐기게 됩니다. 아이들은 노래와 리듬으로 흥얼거리고 움직임과 춤으로 나타내고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재료와 도구로 미술을 즐기게 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영화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감수성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을 키워서 심리적인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2세 예술 경험의 내용을 찾아보면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것입니다. 예술 영화가 마주하는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관심 갖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목표입니다. 아름다움 찾아보기는 2세 영화가 일상에서 접하는 사물과 공간, 동식물과 사람, 자신과 또래의 표현 등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고 관심 갖고 찾아보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 있어서는 2세 영화가 노래와 리듬, 움직임과 춤, 미술 표현, 상상 놀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놀이 지원 사례 보겠습니다. 노란색이야 예뻐라는 활동입니다. 이틀 동안 계속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사흘 만에 바깥에 나가게 되는 거죠. 와, 키 컸다. 텃밭의 풀을 가리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줄지어 오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또, 개미야, 개미. 여기 개미가 있어요.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보게 됐는데, 이때 선생님께서 와, 그래. 개미가 있네. 빙글빙글 개미가 올라갔네 하면서 개미의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와, 애들이 와, 예쁜 꽃이다. 와, 예쁘다. 꽃이 참 많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와, 작은 꽃이 피었구나. 선생님께서 와, 작은 꽃이 피었구나. 이런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또 꽃이 바라보게 되었죠. 노란 꽃이
노란 꽃이야, 엄청 예뻐 하면서 애들이 와, 계란 같아, 계란꽃이야 하면서 이야기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와, 정말 계란을 닮았네 하면서 계란의 모양과 꽃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가 어머, 우산이에요, 우산! 하고 그 손을 뻗어서 풀을 높이 들면서 우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또 선생님도 오, 선생님도 우산이네 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주셨어요. 우산수는 흉내를 내면서. 그러다 다른 옆에 친구들도 다 웃으면서 다 우산놀이를 즐기게 되었지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어린 꽃, 작은 꽃, 색깔, 우산, 연상되는 다양한 모습의 그 모양을 경험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미를 발견하고선 개미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꽃과 풀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화들이 계란이 연상되는 꽃의 색, 우산이 생각나는 풀의 모양, 개미의 움직임, 나선형, 색 모양 움직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꽃과 풀을 보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지요. 여유롭게 바깥놀이를 운영함으로써 일과 속에서 풀과 꽃, 개미를 마음껏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하셨으며 특히 이상적인 바깥놀이터의 꽃과 풀, 개미가 개미를 영화가 아름답게 관찰하고 또 나선형까지 찾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상호작용을 주셨습니다. 영화가 풀과 꽃, 개미의 관심을 수용하고 흥미 있는 것에 반응하셨고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하셨는데요. 같이 표현해 주시기도 하고 미소, 끄덕임, 따뜻한 눈빛, 비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풀을 같이 써보기도 하고 놀이하면서 즐기는 생활을 교사와 아이가 같이 즐기는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수시로 다른 영화들을 확인하고 지켜보면서 안전한 놀이를 이끌으셨습니다. 다음의 예입니다. 쓱쓱 딱딱입니다. 한 친구가 실내 놀이터로 나가 장에 있는 것을 살펴보다가 페인트붓을 골라서 장을 막 문지르다가 모래 놀이터로 나오게 된 거예요. 페인트붓을 벗고 물을 밖으로 이동하다가 통이 있다. 통에 물을 넣었다가 빼면서 휘저으면서 툭툭 떨어졌어요. 이것 봐. 붓을 싹싹 하면서 떨어진 자국을 보면서 붓으로 긋고 흔적을 내고 있었어요. 이때 선생님께서 바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아이의 말에 오, 바람이구나. 그런데 바람이 점점 커지네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말장구를 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람이 점점 이렇게 바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람이 점점 커지다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어서 옆에 있던 친구가 보면서 이 승우가 붙이라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점점 커지니까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하면서 길을 쭉 넓게 넓혀가게 되었어요. 길게 붓으로 물의 흔적을 남기는 놀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쓱쓱삭삭의 두 번째 예입니다. 아이들한테 벽면에 커다란 흰 종이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 칫솔이 놓여있네. 여기 칫솔을 보면 선생님께서 그래 치카치카하는 칫솔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물감으로 이렇게 옆에 물감을 주셨더니 손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물감이 묻었네 하면서 이렇게 칫솔로 여기다가 색을 칠하게 되었어요. 이거 빨간색이네. 이거 파란색이네 하면서 그 칠을 하고 있을 때 딱 빨강 파랑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포도색이네. 보라색을 보면서 포도색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지요. 파란색, 빨간색에서 보라색이 나오게 되자 아이들이 보라색을 너무 즐거워하면서 계속 그 빨간색, 파란색에다가 보라색을 계속 덧붙여서 보게 되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멀리서 이렇게 전체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페인트 붓을 물에 적셔서 끄적이는
것을 흔적을 나타내는 것을 즐기는 경험을 주셨고 또한 그 다른 친구는 옆에 있던 반대편에 있던 시온이라는 친구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페인트 붓으로 길게 물의 흔적을 표현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칫솔로 그 넓은 면을 자유롭게 친구들과 함께 또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주셨고 물체의 변화를 빨간색, 파란색이 합쳐서 보라색이 되는 변화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선생님의 준비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실 놀이터에 페인트 붓을 제공하고 페인트 붓에 끼적이는 공간을 한정지어 안내하면서 특히 붓으로 끼적여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물감을 표현하는 동으로 영아에게 익숙한 칫솔, 조절도 쉽지요. 칫솔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마음껏 끼적여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켜다 보다가 적절한 시점에는 상호작용을 해서 바람이 점점 커지네요 하면서 언어로 표현해 주셨고 교사가 제안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켜보시며 적절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세 자연탐구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세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에 대해서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탐색하기를 좋아하며 주변 환경과 자연 세계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세 영화는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직접 조작해보고 감각을 통해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이세 영화가 주변 세계에 대한 감각적 탐색 경험을 통합하여 구성해보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재구성해보는 시도를 통해서 즐기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호기심을 더욱더 많이 활성하게 되는도 주변 환경의 자연의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탐색하기를 즐기며 놀이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과학적 상황을 경험하고 주변 내 동식물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연탐구의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 탐색하는 것을 즐기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주도적으로 탐색하기를 즐기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갖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탐구 과정 즐기기는 이세 영화가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기는 내용입니다. 생활 속 탐구하기는 이세 영화가 놀이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물체의 특성, 수량, 주변의 공간과 모양, 규칙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주변의 사물이 각고 다름에 대해 구별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생활도구에 관심을 갖는 내용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기는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갖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내용입니다. 놀이 지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딱딱했는데 지금은 미끌미끌해. 선생님께서 그 마른 미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아들이 대부분이 미역국을 잘 먹지만 싫어하는 영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친숙하게 미역국을 잘 먹을 수 있게 할까 해서 마련한 활동인데요. 교사가 마른 미역을 책상에 올려두니 영아들이 마른 미역을 보러 다가왔습니다. 영아들이 계속 만지고 떼어보고 소리내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자기 부수기도 하고 혀로 맛보고 맛있다 조각을 넣어보면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떨까? 물이 만나면 어떨까?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을 부어봐도 조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하다가 와서 틈틈이 미역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움직인다. 그러다가 와! 엄청 많아졌다. 얘들아 이것 좀 봐. 미역이 엄청 커졌어.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미역이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와! 마법이다. 미역국이 되었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탐색하는 것이 즐기게 되었는데 영아들이 미역에 담겨있는 그릇에 손을 넣어서 휘저어 보이기도 하고
조물거리기도 하고 손바닥에 붙은 미역을 만져보기도 하고 미끈미끈 도망가네 이러면서 즐겁게 손에 붙였다 떨어졌다 하면서 놀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막 즐겁게 놀다가 또 미역을 입에 넣는 경험도 하게 되었고요. 아, 미역국 맛있다. 미역국 먹어보자 하면서 나도 너도 미역국을 먹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맛보야지 하면서 개별 그 접시에다가 담아서 놀이하는 활동도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미역국의 재료가 되는 마른 미역, 젖은 미역의 차이점을 반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물체의 변화를 즐겁게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미역을 쪼개고 부시고 하다가 또한 불어난 것을 보면서 막 만지면서 미끈미끈 그 다음에 뭐 뽀송뽀송 그 다음에 붙었다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한 자기가 이렇게 먹어보는 감각 능력을 상상놀이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미역국 먹기, 미역국 만들기 하는 일상을 상상으로 만들어서 몸짓과 단어로 표현해보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만약에 젖은 미역을 먼저 주셨다면 아이들이 물질 탐색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텐데 마른 미역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물체의 변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와 연계해서 미역국을 꺼려하는 일부 영화들이 미역국과 친해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셨죠. 다음입니다. 영화 스스로 부시고 쪼개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씹어먹고 물에 담그고 물에 또 불어난 미역에 가서 만지고 쪼매버리고 개별 쟁반에 미역 덜어보기 등의 자유로운 탐색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다음 활동은 길고 짧은 이야기인데요. 백업을 활용해서 놀이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뭐지?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래 궁금할까 하면서 선생님이 한번 궁금하면 꺼내보자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구니에 긴 백업을 꺼내서 한쪽으로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긴 백업을 잡자 자연스럽게 또 다른 아이가 옆에를 잡고 끌고 당기면서 놀이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잡아당기고 놀다 보니까 끊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균형을 잠깐 이렇게 균형을 못 잡았지만 애들이 또 다시 2세 영화여도 균형을 잡게 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있다가 짧게 되니까 짧은 그 백업을 가지고 반토막이 되고 짧게 되니까 이렇게 잘라지면서 막 좋아하고 정말 자기가 막 잠기고 놀던 것이 또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져서 아이들이 뭐 뱀이다 무서워 하면서 또 그 바구니에 넣으면서 재밌는 놀이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거 짧은 것은 막 놀다가 뭐 반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허리띠도 만들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아이의 놀이의 특성을 발견하셔서 흐느적거리는 모습이라든지 팽팽해지는 모습이라든지 늘어나는 모습이라든지 끊기는 모습을 특성을 탐색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셨고요. 또한 길이를 비교하는 것, 길다, 짧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에 대한 다양한 색깔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백업 하나로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길이 비교했다는 것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짧아졌을 때는 뱀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반지를 만들면서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당기면서는 팔의 힘세기를 조절하여 움직이고 대근육을 통해서 신체 조절해 볼 수 있는 통합적 경험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충분한 백업 놀이가 가능한 공간이 있을 때 마음껏 신체 활동과 연결할 수 있었으며 또한 놀이 자료의 사용법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백업이 신체 놀이도 되고 반지나 목걸이 등을 만들 수 있는 역할놀이 소품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영아들끼리 충분히 놀이하고 싶은 시간을 제공하셔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지 않으셔서 적절한 시간을 주었을 때 아이들 스스로의 유능감, 주도성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기다려주십니다. 선생님이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셨을 때 아이들끼리 놀이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영아들이 백업을 잡아당길 때 끊어지는 순간 반동으로 균형을 잡았죠. 이럴 때 옆에 서서 선생님이 지켜봐 주셔서 안전하게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셨습니다. 여기 매물 허물이 있어요 라는 활동입니다. 키만큼 큰 나무에 아이들 키만큼 되지요. 가위바위하고 놀다가 나뭇잎 사이로 떨어진 도토리가 발견이 되었어요. 도토리 놓기도 하다가 매미도 발견하고 매미 허물이 있어요. 어디 하면서 아이들이 물려들게 되었어요. 어디 여기 있네 하면서 찾아들게 되다가 또 이러다가 매미 허물도 발견하게 되고 근데 매미 허물을 만지려다가 무섭게 되는 거죠. 못 만지겠어. 네가 해봐. 나도 못 만져. 나도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들끼리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럼 나무가지로 해보자. 재빨리 나무가지를 주워왔죠. 그래서 매미 허물을 조심스럽게 건드려서 만지게 되었어요. 나무가지 끝에 매미 허물을 닿자 나뭇잎이 흔들면서 매미 허물이 움직였어요. 영아들은 막 비명도 던지고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나뭇가지를 건드렸다가 다시 날아가기를 반복했어요. 이렇게 막 바라보기도 하다가 조심스럽게 잡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놀이하다가 산책 가방에 조심스럽게 아이가 담았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도윤이는 매미 허물을 어린이집에 데려가고 싶구나. 그러면 어린이집에 데려갈까? 예, 선생님. 기쁜 밤에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매미 허물을 손으로 잡아 산책가에 넘는 도윤이를 갖다가 신기한 듯이 바라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신나게 맴매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나무도 아이들도 같이 기웃거리 놀다가 이제 산책을 즐겁게 마치며 어린이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린이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날 영아들은 산책에서 가져온 나뭇잎, 알록달록한 가을숲을 꾸미고 매미 허물을 나무잎에 붙였어요. 여기에 나뭇잎에 붙여봐, 여기에 붙이자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져온 자연물을 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경험한 예입니다. 매미의 허물은 생김새를 두려워하면서도 주의 깊게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매미 허물 낙엽들을 발견하고서 계절의 변화를 아이들이 몸으로 감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친구들에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사회관계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통합적 경험이 이렇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져온 그 시대놀이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알록달록한 가을숲을 꾸미고 매미 허물을 나무 사이에 붙이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미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통합적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주변의 산책을 통해서 영화의 가을을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고 공원에서 가져온 매미 허물, 낙엽을 주제로 가을 풍경 꾸미기 등의 미술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충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영아의 마음을 존중하여서 이렇게 교사가 2세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탐색의 기회를 돕고 호기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탐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 선생님들의 역할을 보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표준보육과정 해설수 연수 진행을 해주신 오현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을 마치기 전 안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교육 문자를 전송했을 때 보내드렸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신 후 4월 23일부터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 문자를 받지 못하신 선생님께서는 방금 전 채팅창에 문자 만족도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만족도를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만족도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발급된 문자는 4월 23일 금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온라인 화상교육 저작권 및 초상권 동의서를 보내주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채팅창에 공유해드린 저작권 및 초상권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센터 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